성주시력 258권 성중 22년 10월 19일 임술 7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사헌부대선 이유인 등이 상소하기를 봉선사에 쌀과 면포를 주는 것이 불가하다고 논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자세하게 유시하였는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의 뜻을 모르는가. 내가 중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왕을 위해 주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력 258권 성종 22년 10월 19일 임술 8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에게 하사하기를 관찰사 유지가 치게하기를 중국인 앞해관 한 통달이 본월 초 8일에 요동에 이르러 도사를 찾아 뵈니 도사가 말하기를 해세의 달자 50명이 일찍이 요동에 이르러 모련이 건주의 올적합 150명이 사냥을 하다가 조선 사람에게 살해되자 처자들은 모두 울라산성으로 옮겨놓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 중로에서 정조사를 납치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또 해세의 달자 50명이 서관에 와서 있으면서 건주의 야인인 복화독 등 3명이 인마 1,000명을 모아서 조선에 복수하겠다고 말하였으며 또 동팔참의 길 사이에서 정조사를 납치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 말이 비록 전해 들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이 이미 패망하여 죽었으니 군사를 모아 분풀이를 해보겠다는 것은 뜬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만약 병력이 넉넉하다면 때를 봐 공격해서 국위를 선양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전과 같이 호송군 500명을 정하고 용감한 자 1,000명을 더 뽑아 이 조양처럼 무죄가 있는 자로 하여금 영솔하게 하고 기계를 정의하게 하며 방비를 엄하게 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19일 임술 9번째 기사 영안도 도 채찰사 노사신에게 하사하기를 북정하는 군사가 들어갈 때 영암 군수 최전이 영솔한 자가 연로한 백성들을 침악하며 강간하고 약탈하는 등 하지 않는 짓이 없었다고 하는데 회군한 뒤에는 경이 최전을 가도 국문하고 군관으로 하여금 그 군대를 대신 영솔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0일 개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시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0일 개해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시간관 표연말이 아뢰기를 곽인에 따른 이미 납치를 했는데 또다시 검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록 납치한 것을 알지 못하고 검문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알았으니 다시 검문하지 않게 하더라도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하였으면 모르겠지만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허물을 고칠 수 있으면 이는 허물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하고 헌납정탁은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혼인하기를 의논하고 납치하면 마침내 혼인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구고의 상을 만나게 되면 비록 성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땅히 최마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납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몰래 장가들면 이의하게 하는 법이 영갑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는 그 법을 적용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대산 이유인은 아뢰기를 곽인의 집에서 납치한 사실을 전하께서 처음에는 비록 알지 못하셨으나 지금은 이미 아셨으니 청근대 검혼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영사 홍응은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문호와 재산을 비교하여 나이 어릴 적에 비록 이미 혼인할 것을 의논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국가에서 검문하게 되면 마땅히 납치했던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곽인의 딸에게 검문시키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광양군이 이미 다시 곽인과 혼인을 의논하지 않게 되면 곽인도 반드시 다른 곳으로 혼인할 것을 의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검문한다고 해서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유인과 정탁이 봉선사에 쌀과 면포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0일 개해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조화승지 허침이 아뢰기를 건사의 평안도 도원수 이극균이 강변의 제진에다가 성을 쌓자고 청한대 대하여 여러 재상과 의논하게 해서 이미 요해초에 먼저 성을 쌓게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의주의 장성은 중지시키고 강변의 제진에 먼저 쌓게 했으면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주시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0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황사효 등이 차자를 올려 봉선사에 쌀과 면포를 주는 것이 불가함을 논하고 또 과학인의 딸을 검언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0일 개헌 다섯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듣건대 오랑캐가 정조사를 납치하려고 한다고 하므로 이미 군사를 선발하여 호위하며 가게 하였다. 만약 교활한 오랑캐가 거짓으로 성사를 꾸며서 여러 진으로 하여금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해놓고 군사를 돌려서 몰래 침범한다면 화기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비록 수졸이 매우 많아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겠지만 보지 않고도 도모하는 것이 병가의 훌륭한 계책이니 거듭 조치를 더 엄하게 하여 철저히 방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0일 개헌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리대전을 가항하다가 어진 재상은 영행과 교납하지 않는데 간신한 영행과 교결한다는 말에 이르자 시간간 김은기가 아뢰기를 예쁘도 현신은 정직한 도리로서 임금을 섬김으로 사람들이 모두 헐떴지만 간신은 아첨하면서 남에게 아부함으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것이니 임금은 헐뜯거나 칭찬하는 것으로 인해 가볍게 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고 참청관 조위는 아뢰기를 옛날 당나라 현종 때 소선지가 반역하였기 때문에 복주하였는데 현종은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못해 항상 재상들과 말하다가 말이 소선지의 일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민왕 때 김용도 반역의 죄로 죽임을 당했는데 공민왕 오히려 잊지 못하여 항상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였습니다. 옛부터 간신들은 아첨하며 임금의 뜻에 따랐으므로 임금의 환심을 굳게 맺어둠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다 장령 이거가 과학인의 딸에게 검언시키면 옳지 않다고 하려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혼인을 함에 있어서 나이뿐만이 아니라 들어는 재산에 의하기도 하므로 나이 비록 어려도 미리 혼인할 것을 의논하는 자가 많다. 그러한 처녀들은 모두 혼인을 의논하였다고 하여 검언시키지 않는다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얻는단 말인가 하였다. 영행은 아첨하에 임금의 총애를 받습니다. 또는 그 사람을 말한다. 성주시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북정 도원수 허종과 부원수 성준 이계동과 남도절도사 변종인이 전문을 올려 주연과 의약을 하사한 데 대해 살해하다. 성주시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서북면 도원수 이극균에게 하사하기를 도내 영강 제진의 연대군은 원급을 헤아려 기병, 보병 중에 장용한 자로 받고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대군은 연대를 지키는 군대이다. 연대는 조선조 세종 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대에 설치한 봉수대로서 그 모양은 사각형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는 30척, 빗변 한 변의 길이가 20척이며 그 바깥에 해자를 파고 나무 말도구를 여러 겹으로 세웠고 적이 나타나면 연교 횃불로 다른 연대에 알리고 신포를 쏘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 성이나 보에 들어가 피하게 하였다. 성주시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2일 얼쑥 첫 번째 기사 성정훈의 사례기를 정수의 일을 신등으로 하여금 분변하게 하셨는데 신등이 의금부의 추안을 고찰해보니 정수가 애당초 소장을 내어 쟁송한 일은 없었습니다. 비록 직각과 면포를 나누어 갖고자 하여 내수사에 고장을 내었다고 하더라도 대명률에 이르기를 무릇 기공친 이하의 존장이 재산을 침탈하고 그 몸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혀서 당연히 송사로 다스려야 할 자는 모두 고장을 들어주어야 하며 명분과 의리를 범한 한계에 두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정수는 죄가 없는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감찰의 저수함이 가하다 하였다. 성주시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2일 얼추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년 양면이와 쌀에기를 본부에서 이적은 환득 환실을 한 자라고 논박하여 아뢰었는데 전교하시기를 환득 환실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본직에만 바꾸어 임명해야 하겠는가. 끝내 사료에 끼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의금부의 추안을 보건대 이적은 모두 거짓말만 하고 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의금부에서 형추할 것을 개청하였는데 상사께서 특별히 버려두도록 명하셨으니 이적이 조중에 쓰는 것은 진실로 적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또 듣건대 은계도 찰방 윤흥신이 역관을 수리한 공이 있다고 해 재임시킬 때에 정찰방으로 승진시키라고 명하셨는데 역관을 수리한 것은 직분의 일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고가 상이고 능력이 없는 자는 고가 하가 되는 것은 자연 전체의 법이 있는데 어찌 반드시 별도로 그 공을 의논해야 하겠습니까? 육품직을 삼품직으로 승진시켜 제수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이적의 일은 이미 널리 의논한 것이니 윤회할 수가 없다. 윤흥신의 일은 영도는 이상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은 hun납 정타기와 쌀이기를 내수 사이에 고장을 내어 성사의 단서를 만든 자는 정수입니다. 의금부에서 공문하기에 이르러 정회에게 별도로 준 문기를 준하여 정진의 문기와 빙고할 것을 청하였으니 정진의 문기가 위조였음이 드러나게 한 것도 정수였습니다. 이는 모두 그 형을 모해한 것이니 석영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수가 직접 형과 정송한 것이 아니다. 또 나라에서 공문하면 그 말이 그렇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정탁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북종 도원수 허종이 치게 하기를 제도의 군사 2만 명에서 정병 4천 명을 선발하고 9도장으로 나누어 선봉을 삼고 또 좌우의 아장을 삼아 신과 선봉이 되어 계속 후원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군사로 5위를 만들었으며 또다시 3원장을 만들어 부서 정돈을 이미 마치고 이달 14일에 온성에 이르러 두만강에다 부교를 3군데 만들어 15일에 처음 강을 건넜습니다. 하고 허정이 또 치게 하기를 자늘에 니마차 올적합 야당지를 고려시킨 뒤에 중추 야랑개 등 30명도 나왔는데 성 밑에 오래 머물게 하면 피인이 가족이 군기를 누설시키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흥의 인물로 쇠안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경흥과 온성에 나누어 거두어 두고 회군하기를 기다려서 고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고 또 허정이 치게 하기를 회령종성 경원 등의 고을에 인접해 사는 알타리 오량합 170여 명을 영소라에 입장합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 허학, 허광, 허추와 성준의 아들 성중원, 성경원, 외손, 한형윤과 왕종신의 아들 왕담 등도 부자간의 사생에 임하였을 적에 서로 구제하여 하겠으므로 모두 거느리고 들어갑니다.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허학과 성중원 등은 원수의 첩자인가 적자인가 무슨 일로 인하여 본도에 가게 되었는가. 부자간에 서로 구제하는 것이 정리로서 절박한 일이기는 하나 취품하여 데려가는 것이 가하다. 더구나 성중원은 관리로서 직책이 있는 자이다. 처음에는 귀건한다고 내려갔으니 진실로 아비를 뵙고는 돌아왔어야 마땅한데 지금 취품하지 않고 종정하는 것은 아마도 임의대로 한 뜻이 있는 듯하다 하므로 승지 등이 아뢰기를 허확 등은 모두 허종의 적자이고 성중원, 성경원, 왕담은 모두 생원인데 그들이 무죄가 있는지 신은 알지 못합니다. 모두 아비를 뵙는다고 들어가서 그대로 입정한 것입니다. 취품하지 않고 용서라고 간 것은 아마도 임의대로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남헌은 아뢰기를 그 사람들이 비록 큰 공을 얻는다 하더라도 끝내 논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허종이 성준 등이 자손을 데리고 갔는데 이들은 모두 서생이었다. 어찌 의지하여 행진 중에서 서로 구제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요행으로 전공을 기대했다면 이는 비루한 짓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릉 창릉에 가서 친제하고 소차에 들어와 전교하기를
소차에서 어떻게 감히 의자에 앉겠는가. 이제부터는 요만 깔도록 하라 하였다. 어가가 들어와 대조정에 이르니 왕세자가 어가를 맞이하고 물선을 바쳤는데 종지와 여러 장수를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 예견 등이 차자를 오려 이적의 일을 다시 거론하니 명하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기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응이 의논하기를 이적의 일은 이미 성사께서 결정하셨으니 추론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정상을 참작하여 대신과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이제 다시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전교를 받들건대 제도의 제2상 경차관을 파견하는 것이 너무 늦었는데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복심하려고 하면 근거할 것이 없을 것이니 언제쯤 파견해야 할 것인지 상의하여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대전을 고찰하건대 무릇 정답은 내년 9월 15일 이전에 수령이 연분의 등재를 조사하여 정해서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사실을 밝혀서 수를 가져 계문하면 조관을 보내어 복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년 9월 15일 이후에 보내는데 만약 너무 이르면 상강을 기다려서 복심하지만 너무 머물면 배단이 있을 것이며 너무 늦어서 곡식을 거두어들였으면 복심할 근거가 없게 될 것이니 차근대 지금부터는 관찰사가 연분 등재를 비록 계문하지 아니하더라도 의뢰 9월 초순에 파견하여 복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야당지는 도원수가 이미 거느리고 가서 지금 길을 안내하고 있다. 그 나누어 가둔 니마차 올적합 30명은 도원수가 해군한 뒤에 구출하겠다고 하였다. 이번에 입정함은 전적으로 이 오랑캐들을 문제하기 위함이었는데 30명이 스스로 왔으니 이는 하늘이 보내준 것이다. 이 오랑캐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할 바가 아니므로 벌을 결정해서 풀어줄 수는 없다. 비록 도원수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지금 구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영도는 이상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심해 홍은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라. 지금 가두어둔 올즈캅은 죄가 있는 오랑캐이므로 끝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원수가 나누어 가두어둔 의도는 회군한 다음에 치게 하여 구처하고자 함일 것이니 다시 더욱 감시를 엄하게 하여 가두어 놓고 도원수가 계문하기를 기다려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 무리의 죄악은 극도에 달하였으므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명분은 조위에 하러 왔다고 하지만 변경을 침범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은 있었으니 신의 의견으로는 성상의 하교가 윤당하다고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혹은 의논하기를 도원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 나의 생각에는 도원수가 입정한 것이 만약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기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돌아오기를 기다려 죄가 있는지의 여부를 안 다음에 조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함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저들이 스스로 왔는데 지금 만약 가두어 두었다가 다행히 도망하는 자가 있게 되면 이는 매우 불가한 것이니 제찰사로 하여금 엄한 형부로 조산에 들어가서 도둑질한 자가 누구인가를 신문한 뒤에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의논의 아래라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제차사로 하여금 형장을 써서 변경을 침범한 이유를 끝까지 캐물었다가 도원수가 이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그 적을 섬멸시키는 것은 한 번의 그 사이에 달려 있는데 이제 만약 놓아보낸다면 이른바 하늘이 주는 것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고사를 상고하건대 중국에서는 광명에서 조해온 야인 200명을 가두었다가 섬멸시켰고 본조에서도 세조께서 신숙주 홍윤성에게 명하여 그렇게 하였으니 어찌 깊은 생각이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 사중이 잔혹하게 해를 입은 이를 생각하면 마땅히 옥석을 구분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그 분함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이 처음에는 허종의 군사가 돌아온 다음에 개품하여 조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상의 뜻을 살피건대 혹 지체하였다가 때를 놓치는 단식이 있을 듯하니 전제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유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연당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영안도 채찰사 노사신에게 유시하기를 건자의 니마차 올적합 정주인 야량합 등 30명이 원성에 투항해 온 것을 도원수 허종이 나눠 가두어 놓고 입증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그 오랑캐가 주약에 이미 꽉 찼는데 스스로 죽으려고 왔으니 풀어서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경원 형장을 써서 조선을 침략한 까닭을 신문하여 정상을 모두 밝힌 다음 모두 참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정타기와 사례기를 신이 덕건대 고산이의 군공을 기해년의 전례에 의하도록 명하셨다고 하는데 기해년에는 험지를 넘어 위태함을 무릅쓰고 적의 소굴에 곧바로 쳐들어갔으므로 그 공이 큰 것이지만 이번에는 적이 스스로 침범해 온 것을 그들과 싸워 이겼으니 이는 비록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해년의 전례와는 다릅니다. 청근대 군공을 차등 있게 시행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최을두와 정수에게 감찰을 제수하는 것이 모두 50일이 지났는데 대전에는 50일이 지나면 출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서령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는 출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고산리의 군공은 다른 전례와는 다르다.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니 윤하지 아니한다. 최을두와 정수는 임금의 명으로 석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이미 그와 같으니 마땅히 다시 비답을 내려야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 유인이 아뢰기를 이적의 일을 신등이 말로도 아뢰고 차저로도 아뢰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적이 의금부에서 공문을 받을 적에 발명하지 못했는데 본직을 다시 서용함은 옳지 못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적이 단독으로 상소하였다고 하여 환득 환시를 된다고 하나 지금 이미 7년이 지났으니 추론할 수가 없다.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버려두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영사심해가 아뢰기를 이는 오래된 일이므로 추론할 수 없으니 버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세좌는 말하기를 지금 만약 추론하여 형조 정랑을 체임시킨다면 이는 종신토록 금고시키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 이유인이 말하기를 이적은 스스로 함께 의논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허황과 남기는 모두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육조의 낭청은 반드시 사람을 가려서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파출시키지는 않더라도 청와대 다른 직으로 바꿔 제수하게 하소서 하고 정은 권유는 말하기를 이적이 단독으로 상서한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이제 발명하고자 하여 또다시 상서하였으니 그것은 잘못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기의 일을 발명하고자 하여 상서하는 일은 옛날에도 많았다 하였다. 권유가 또 고산이의 군공을 기해년의 전례에 의하여 논상함은 불가하다고 하려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심해가 대답하기를 적의 지역을 깊숙이 들어가서 탐지하는 것은 그 공로가 이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도 적은 것이 아니며 또 군공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지금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 세자는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기는 합니다. 그러나 농공행상함은 사절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 다시 고친다면 사절의 마음이 아마도 해이해질 듯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외로운 군사로 오랑캐를 많이 잡았고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전사한 자가 없었으니 근래에는 이러한 기이한 공로가 없었다 하자 이 유인이 말하기를 기해년의 군공은 1등은 2작업을 더해주고 2등은 1작업을 더해주고 준직해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1등은 3작업을 더해주고 2등은 2작업을 더해주어 논상함이 기해년보다 도리어 더 과중하였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7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7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정타기와 사르기를 고산리의 군공을 논상함이 너무 과중하였습니다.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군공은 마땅히 기해년의 전례에 의할 것이나 논상이 약간 어긋나고 있으니 영도년 이상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7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정인사의 봉선사의 예의에 의하여 쌀 30선과 면보정포 각각 50피를 하사하게 하였다. 성조실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7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로 258권 성종 22년 10월 2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예견이 아뢰기를 언개도 찰방 윤흥신이 여건을 수리한 공이 있다고 하여 정찰방으로 승진시키고 제수하라고 명하셨으므로 신등이 너무 지나치다고 논박하자 명하여 재상에게 의논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특징관 조익정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강원도 감사로 있을 적에 윤흥신의 사람됨을 보았는데 검소하고 정직하여 탐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우를 수리할 적에 열졸이 배스럽다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또한 칭찬할 만합니다. 나라에서 일찍이 열졸이 조전하고 세모해질 것을 염려하여 제사의 노비를 직노의 역참이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준 노비가 생산이 번성하여 이미 그 수를 충당하게 되면 여정으로 더러는 선상을 세우기도 하고 더러는 공포를 바치기도 하므로 이 때문에 한 집에서 양력을 하게 되어 아비는 역졸이 되고 아들은 선상이 되니 모두 그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제6에 비록 수리한 공이 있었으나 이보다 앞서서는 찰방이 세울만 보내면서 개만되기만을 기다렸지 한 사람도 제대로 수리한 자가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그 직위를 제수한다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농공하여 승진시킴은 후인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자 사간 황사유가 말하기를 윤흥신이 육품직으로서 삼품직에 승진된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니 동반직으로 채임하여 제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영사 홍응은 말하기를 윤흥신은 그 이력을 고찰해보건대 비록 첨정이나 부정을 제수하더라도 충분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역임한 말을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익정이 또 아뢰기를 강원도는 토지가 메마르고 백성이 조전하고 쇠모하므로 나라에서 이미 백성을 모집하여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온도의 호수가 1만 2천 요호에 불과한데 하도에는 한 고울의 호수가 3만에 이르고 있으니 이는 한 고울이 강원도의 한도보다 배가 되는 것입니다. 직노의 제역에는 이미 노비를 나누어 주었으므로 내왕하는 일을 영송할 수 있지만 서로의 역관 노비는 단지 한두 집만 있으므로 마필 또한 적습니다. 서로의 역관에도 노비를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홍응이 말하기를 제역의 조전함이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 만약 한번 단서를 열어놓게 되면 반드시 그 예를 들어 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사 어세경은 말하기를 영노에만 노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업 또한 그러하니 비록 일명명이 소장을 내었다 하더라도 들어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한 고을에 허락해주면 다른 고을에서도 모두 그것을 예로 들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황사유가 또 아뢰기를 고산리의 군공은 논상이 과중합니다.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기해년에 비록 깊이 적지에 들어간 공은 있지만 참역한 것은 모두 노약자였었는데 고산리에서 참역한 것은 모두 근로하고도 장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들이 요동에서 말하기를 거의 100명이나 조선에서 패하여 죽었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으면 참액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기해년의 군공에 대해서는 1등에서 3작업을 더해주기도 하고 2작업을 더해주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1등에 모두 3작업을 더해 주었으므로 대관들이 그렇게 논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산리의 거사는 기해년에 비하여 매우 공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 예견이 아뢰기를 사람을 서응함에 있어 마땅히 그 마음가짐과 행실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정은으로 있을 적에 이미 동료들과 함께 의논해놓고 단독으로 상소하였었고 이제 또다시 상소하여 환득 환실의 정상을 변명하려는 것처럼 하였는데 상소의 내용이 의금부의 초사와 모두 어긋나고 있으니 선비로서 마음씀이 그러하면서 조정에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부에게 물었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그 일을 국문화에 썼는데 이적이 처음에는 동료들과 함께 상소문을 짓기로 해놓고서 오래도록 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남한 판관으로 채임하여 써는
부사가 있으니 비록 교대하지 않고 올라오더라도 무방하다고 여겼으니 그것도 좁은 소견으로 이를 잘못 헤아린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부라고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비부에 대해 해석하기를 작은 이로서는 종기를 빨아주고 치질도 핫아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자질구레하게 아첨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작은 일을 가지고 지적하여 비부라고 한다면 조정 안에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초사를 보건대 동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래된 일을 가지고 어떻게 추론하여 주의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적이 상소하고서 선원을 마시고 오자 동료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 집이 일찍이 이에다가 피를 물들이더니 이제 과연 그렇구나. 그러나 선원만 마셨으니 기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적이 보이의 때에 상소하여 선정관에 제수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8일 심리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8일에는 심리 네 번째 기사 영안도 대어 채찰사 노사신에게 하사하기를 앞서 국문하라고 유시했던 올적합 30명 가운데 니마차의 종족이 아닌 자가 있으면 아직 차명을 하지 말고 치게하여 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8일 심리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순조와 전라도 관찰사 김거검에게 하서하기를 더컨대 북정하러 가는 군사가 연로에 사는 백성과 도로의 행인을 침범하여 피해를 주기도 하였고 혹은 닭, 개, 소, 말을 약탈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돌아올 때에도 그렇게 할까 염려가 된다. 영안, 강원, 충청, 삼도에 각각 조관을 보내어 검찰하게 해서 그만 바를 범한 자는 모두 곧바로 처단하게 하겠다. 도 내에서도 만약 그와 같이 범람한 자가 있으면 경들도 엄하게 규검하되 사목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8일 심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참참관 조위가 아뢰기를 본조에서 묘휘를 범한 자가 상당히 많은데 중국에서는 제왕의 묘휘는 사람마다 모두 이름뿐만 아니라 성까지도 모두 피합니다. 진덕수의 성은 신이었는데 효종의 휘를 피하여 신자의 심을 버리고 다만 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의 사대부로서 누가 국휘를 범하겠습니까만 단지 제사의 아점과 군사들도 범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종원의 서리 중에서 한 사람이 덕종의 휘를 범하고 있는데 함부로 부르기가 매우 미안합니다. 그러니 무릇 범한 자는 청컨대 개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조위에게 물었다. 영사 이급배가 대답하기를 중국에서는 이름을 휘하는 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글자 모양을 우리나라에 반포하기까지 했지만 본조에서는 과연 회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일을 전일에 홍문관에서 쓰게 하였었는데 신은 결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전일에 그 일을 의논한 적이 있었다.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성공관 첨정 김영우 등 5인이 윤대하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9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표연말이 아랜 급 양인 등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승부 대간 홍문관을 불러 표연말이 아랜 급 양인 3자 등에 대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연필상 이익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보충도의 소속대로 허락하는 법은 조종조 때부터 있었지만 형전 중에는 다만 문무관, 생원, 진산, 옥사, 유음, 자손만 일컬었는데 그 후에 급양인이란 세 자를 첨입하였다가 그 뒤에 헌의하는 자가 불가하다고 하여 도로 삭제하였으니 마땅히 예법을 따라야지 어수선하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또 나이 16세가 되었는데도 고하지 않는 자와 노간이 된 뒤에도 이벽하지 않는 자를 증거하는 법도 가볍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급양인이란 세자를 침범한 첩입 한 데에 대해서는 별로 어지러운 논란이 없습니다. 지금 장례원의 쌀엔 보충되어 영속시키는 법도 신법입니다. 신법을 만드는 것은 예법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 못합니다. 또 나이 16세가 되어도 고하지 아니하는 법은 본래 친구하는 자를 위해 설치한 것인데 장례원에서 받고 안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역시 가볍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나라에서 양천의 법은 매우 엄합니다. 선인을 종량하는 것은 오직 보충되어 그 밖에 특별한 예로서 공이 있는 자뿐입니다. 마땅히 보충되에 속하게 할 자는 대전원에 이미 주목으로 기록되었는데 급양인이라는 세자를 삭제한 것은 반드시 그때의 국론으로 이미 결정되는 것일 것이니 지금 추계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다만 양인의 첩자를 보충되어 소속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천인으로 두게 되면 마땅히 그 자손은 역사시키게 하겠지만 유복친의 법은 역사시킴이 마땅하지는 못하니 그렇게 되면 그 소생은 장차 어떻게 구처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구처하는 법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혼란의 단서가 반드시 그로 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천인이었을 적에 태어난 것은 그 아비도 본래 천인이고 그 자신도 천인인데 어떻게 천인인 아비를 추론하여 양인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16세가 되었는데도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징고하면 되지만 그 스스로 고하여 허속을 결정하거나 이벽할 적에는 16세를 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전에 동행했던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표현말의 계층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고 이극돈 성건 권건은 의논하기를 조종조 때부터 보충대에 대한 법은 군액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체로 사족의 자손이 어미를 따라 찬역을 하게 됨을 민망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 종량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그 아비를 우대해 준 것뿐인데 양민의 아들이 어찌 사족과 동반이 될 수 있겠으며 또한 그 자손을 종량할 수 있겠습니까? 대전 가운데는 급양인이라는 세자를 삭제시킨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 보충대가 종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아들은 진시로 천구이지만 종량된 후에는 그 아들도 양인이 되는 것인데 천년이었을 때의 소생을 종량하도록 허속한 문구를 삭제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대체로 대전의 법은 만약 사체에 큰 해가 없으면 마땅히 금색처럼 견고하게 사용해야 하며 한 사람의 소견으로 인하여 삭제하거나 기록하거나 하면서 끊임없이 어지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일의 장례원의 사례기를 양민이 공사천에게 시집가서 낳은 것은 종천하고 자기의 비가 낳은 것은 보충되어 영속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는 다만 정리에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비의 소생으로 혹은 천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양인이 되게 하니 법으로도 더욱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대는 16세가 넘게 되면 자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데 이르러서 대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로 장례원에서 법의 적용을 그릇되게 헤아린 잘못입니다. 비록 중죄를 범했더라도 자수의 죄를 면하도록 허락하는 법인데 더구나 단지 기한이 지난 잘못으로 인해 종량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대전에는 자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장례원에서 잘못 헤아린 죄를 다스릴 일이지 굳이 다른 조문을 의논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권정, 한건, 이유인, 이집, 김심, 김은기, 이예견, 양면, 황사효, 유경, 허집, 정탁, 권유, 조형, 이의, 이관은 의논하기라. 그 몇 가지 조문은 전일에 선왕의 옛 제도를 상고하여 여러 사람의 의논을 널리 채택하 이미 찬정해서 반행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어수선하게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평 안침 연탄 김문은 의논하기를 대전 가운데 급양인이란 세자와 보충대가 천인이었을 때 소생도 보충대에 허속한다는 조문을 삭제해버렸는데 문무가 니아 각인의 자손과 적자가 없는 자손과 첩의 자손으로 승중자를 보충대에 허속하자는 의견은 좀비의 차등이 있으므로 물러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 가운데 향리 이하가 자기의 비위를 치하여 낳은 아들은 아비의 역을 따라 정력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종량하는 길도 넓은 것입니다. 또 16세가 이미 지났는데도 입안을 받지 않은 자는 남에게 친구하도록 허락하는 일은 법이 이미 정해졌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의논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이거 신용계 남세준은 의논하기를
신등은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양이 되는 길이 매우 좁고 군역이 넉넉하지 못한 것을 항상 유감으로 여겼었는데 이번에 표연말이 하는 것을 보니 과연 신의 마음과 부합됩니다.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겠습니다. 급양인이란 세자를 삭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은 저는 이미 의논하였으므로 다시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하였는데 홍웅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58권 성종 22년 10월 29일 임신 5번째 기사. 이달에 전라도에 사도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5척이고 둘레가 1440척이었으며 평안도에 인산진에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0척이고 둘레가 9027척이었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조화 성지 허침이 아뢰기를 언개도 찰방 윤흥신이 여건을 수선하는 일을 잘하였다 하여 승서하라고 명하셨으나 신은 온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흥신은 사람됨이 늘 가나를 일삼고 늘 또 술과 고기를 많이 장만하여 오가는 손님을 후하게 접대했으니 반드시 폐해가 영리에게 미쳤을 것입니다. 더구나 역관의 영서는 윤흥신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간가를 헤아려주고 여러 고우를 시켜 수리할 뿐입니다. 또 윤흥신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이 시애가 여인 난때 신의 형 허중이 그 도의 절도사가 되어 안변에 가자 그 고을 사람이 다 형을 죽이려 하였는데 윤흥신도 거기에 끼었습니다. 형이 윤흥신 등을 불러 조정의 뜻을 계유하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이 윤흥신을 압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이 경찰관이 되어 안변에 가는 윤흥신이 형의 영구로 보러 왔으므로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경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알고 서셔야 하겠습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간할하는 사람이라면 소인 중에서도 심한 자이니 쓸 수 없다. 이제 감사에게 하사의 그 영선에 패단이 없으며 그 인물이 어딘지를 물은 뒤에 처치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간가는 간살의 의리를 말한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1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영안도 도체자사 노사신이 치게 하기를 상가마파에 사는 올량업 중추 거응군의 아들 가거차 등 3명이 와서 고하기를 니마차 올적합 다 탄계 등 2명이 10월 20일에 우리 집에 와서 말하기를 지난 9월 금은쯤에 도골 올적합이 사는 곳에 가서 보니 올적합 망가로 마다호 시가로 등이 장수가 되어 같은 무리의 올적합 200여 명을 모아 장차 종성 경흥의 올량압이 사는 곳에서 도둑질하려고 10월 10일에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병조에서 이에 의가에 아뢰기를 올적합 등은 비단 성적 야인에게 도둑질을 할 뿐만 아니라 입정한 뒤에는 반드시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도둑질할 것이니 저건대 강변의 여러 진에서 정벌에 종사한 군관 제장과 정의하고 용맹한 군사 중에서 적당한 수를 헤아려 머물러 방수하게 하되 방하는 모든 일을 엄하게 조치하고 다시 올적합의 소식을 살펴서 치게 하라고 도제자사와 도원석에 공문을 보내 알리게 하소서 하니 영돈영 이상과 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신매 윤필상 홍은 예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이 철계는 의논하기를 도원수가 입정하였는데 아마도 이제 돌아왔을 것이니 3, 4일을 기다리면 첩보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가 돌아온 뒤에 강변의 여러 진의 정벌에 종사한 장사를 머물게 하여 방수하는 일은 저늘의 성산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 의논할 것 없겠습니다. 그러나 방하는 모든 일을 다시 조치하여 조금도 해이함이 없게 하라고 도원수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세겸은 의논하기를 올적합 등이 과연 10월 10일에 군사를 일으키면 반드시 우리 대군과 만날 것이니 죽을 목숨을 건지기 위해도 여유가 없을 것인데 어느 결일에 변진해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만약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군사가 곧바로 그 구혈로 들어가 치고 그 처자를 죄다 잡는다면 이것은 또한 군기의 이로운 것입니다.
시내에 머물러 있는 장수와 군들이 적더라도 굳게 지킬만 하고 대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군사가 돌아온 뒤에 보복할 걱정이 없지도 않으니 병조에서 아렌바와 같이 정벌에 종사한 장수와 군주들 가운데 정의하고 용맹한 자를 가려 적당한 수가 머물러 방수하게 하소서 하니 이 철견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특징관 박승질이 아래기를 신이 사축서 제주가 되었는데 사중의 관은 오직 사축과 별자뿐이므로 예조의 객인에 대한 연향과 권례의 공개를 같은 때 아울러 거행하면 두 관원이 두 곳을 분주하게 다니느라 사중이 빕니다. 대저 축생은 관원이 감독하여 기르지 않으면 목노가 반드시 그 곡식을 훔칠 것입니다. 그러나 전연사나 조지서 같은 곳에는 별자가 많이 있으니 그 기묘하고 헐한 곳을 참작하여 이 관사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내시 교관 사문 가운데 이제 일원을 줄였는데 이를 옮겨서 별자로 제수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조비에 물었다.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이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사중이 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회사를 시켜 상의하여 옮기게 하라 하자 장령 이거가 아뢰기를 박승질이 아랜 바 다른 관사의 별자를 옮겨 차정하려는 것은 좋을 것 같으나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아랫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줄인 교관을 임용하기를 바라는 말은 잘못인 듯합니다 하였는데 박승질이 아뢰기를 신이 이른바 교관을 차출하려는 것은 그 벼슬을 옮기기를 바란 것이고 그 관원을 임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이거가 아뢰기를 내시교관이 군직 별주하를 겸대하면 곧 전함인 관원이니 이른바 그 벼슬을 옮기기를 바란 것이라는 말은 도피하는 말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랜 뜻은 다만 옮겨 임명하여 사중이 비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다 하였다. 내시 교관은 궁중의 내시를 가르치기 위하여 둔 종구품의 벼슬을 말한다. 선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주광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2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고 그 다음에 방포를 시험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방포를 보건대 잘 쏘는 자는 반드시 능히 하겠지만 힘이 약한 자는 잘하지 못할 듯하니 오늘 수가 한 무사 가운데서 잘 쏘고 힘이 있는 자 20인을 가려서 방포를 시험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것을 영도는 이상에게 물어보라 하였는데 모두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마땅합니다 하였다. 이에 내금이 겸사복 별시위 20인을 가려 방포를 시험하고 또 방포한 군사 중에 능히 순을 마친 자에게는 일시에 명포 2피를 주었다. 공기시 제주 이치기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내금이 등의 방포가 약장보다 낫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외방의 군사 중에 힘이 있는 자를 가려서 당번하면 경중에서 하번하면 본도에서 늘 방포를 익히게 한다면 갑작스러운 때 쓸 수 있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정경조를 불러서 말하기를 인군의 돈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사람을 쓰는 돈은 더욱이 그 어질고 어질지 않은 것을 가리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이제 윤흥신이 역관을 잘 수리하였다고 하므로 특별히 장권하여 채차할 때 정산품의 벼슬을 올리려 하였다. 그런데 대간이 역임이 없으므로 조승할 수 없다고 하므로 종산품의 벼슬을 제수할 것을 의의하였다. 그러나 조익정은 윤흥신이 순직한 사람이라 하나 허치만 간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간활하다면 순직하다고 할 수 없거니와 윤흥신이 간활한 사람이라면 곧 소인일 것이니 쓸 수 없다. 수가한 재상들에게 물으라 하였다. 심의 윤필상 홍흥 윤호 이 수문이 의논하기를 윤흥신을 과연 사람마다 하는 말에 따라서 갑자기 쓰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에 함께 있던 자가 자세히 알 것이니 하문하신 뒤에 쓰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한치영 한칠에는 의논하기를 윤흥신이 참으로 가난하였다면 박탈하여 쓸 수 없겠습니다 하였다. 유자광은 의논하기를
한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좋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한 사람이 헐뜯는 것도 또한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윤흥신이 남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주전을 잘 하는 것을 가날이라 할 수는 없겠으며 참으로 가날을 잘하였다면 이제 상을 받더라도 뒤는 반드시 그 정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우선 그 재능을 상조 시험하는 것이었다 할까 합니다. 하고 이극장 선거는 의논하기를 윤흥신은 어버이를 공양하느라 이 안변에 물러가 살고 있으며 오래 뱃을 하지 않았으니 그가 권세 있는 자에게 가난하였는지는 감히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강원도의 잔피한 여건을 승리한 국론은 헛되이 버릴 수 없겠습니다. 하고 신준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윤흥신이 가난한 일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건을 수리할 때 이를 처리한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현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산품이 현직에 오르게 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였다. 이 세자 하난 한건 임수창은 의논하기를 신은 본디 윤흥신의 사람됨을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명망이 없는데 갑자기 한 사람의 칭찬에 따라 산품에 취승시킨다면 아마도 사람을 쓰는 사체에 누를 끼칠 듯합니다. 하고 김승경 공군은 의논하기를 사람들이 헐떡거나 칭찬하는 것을 죄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익정은 벼슬살이의 자취를 보았을 뿐이고 허짐은 서로 안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마음과 행실을 또한 잘 알 것입니다. 관우를 수리한 공로는 채택해야 하겠으나 갑자기 부정에 올리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저 사람을 쓰려 하는데 이렇게 헐뜯는 것은 그렇다. 어찌 쉽사리 사람을 논하겠는가. 내가 허침에게 전해 들은 것을 물으려 하는데 어떠하냐 하였다. 심해 등이 함께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마땅합니다. 하니 곧 허침에게 물었다. 허침이 아뢰기를 가날이란 반드시 남에게 재물을 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는 손에게 잘 보이기를 바라는 것도 곧 가날인 것입니다. 신의 아들 허강이 말하기를 윤흥신이 매를 많이 길러 꿩을 사냥하여 권세 있는 집에 보냈다고 하였고 신의 조카 박응년도 말하기를 윤흥신이 술과 고기를 많이 장만하여 지나는 손에게 후이 먹였다 하였으며 신의 자부 홍임 박임종이 다 말하기를 윤흥신은 용렬한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임금이 인재를 발탁할 때 쓸 때는 물망에 따라야 한다고 여깁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승진은 이들에게서 전해 들었거니와 이들을 추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니 헌부를 시켜 추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정경주 등이 아뢰기를 내일 상중에 있는 처녀도 아울러 간택하게 하셨는데 신당의 생각으로는 바야흐로 상중에 있으면서 간택에 나아가는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그대들이 말하는 것은 옳으나 상중에 있는 처녀를 간택하는 것이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상중에 있는 처녀는 우선 혼인을 금하였다가 상복을 벗거든 간택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하성지 허침이 아뢰기를 신이 듣긴데 윤흥신은 별로 재능이 없다 하는데 다만 관사를 쓰리하였다 하여 문득 준직을 제수하면 폐해가 영리에게 미칠 것이므로 감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소신을 국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의 근원을 주문하라고 명하셨으니 벼슬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우역을 두어 명을 전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인데 윤흥신이 관사를 잘 수리하였으니 발탁하여 쓰는 것이 옳은 것이다. 다만 경이 가날하는 사람이라 하였는데 가날하는 사람인데도 국가에서 쓰는 것이라며 경이 말한 것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경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니 홍임 등을 공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은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곽인에 따를 양원에 봉하여 임자년 정월에 동궁에 들이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곽인의 어미 모우씨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풍류를 좋아하여 여종에게 가곡을 가르쳐서 날마다 관악기를 불고 현악기를 타게 하며 뭇 여종을 시켜 자리 위에서 춤추게 하고서 앉아 노래하여 어울렸다. 이웃에 있는 현감 황사형의 첩은 늙은 음부였는데 모우씨는 날마다 그 집에 가서 손을 잡고 실컷 마시며 젓가락을 두드리고 번갈아 노래하고
하고 서로 가서 자는 것이 절도가 없었다. 그리고 한때는 술에 취하여 마을 안에 무리 한자를 끌어들여 뜰 아래에 앉혀 비파를 타게 하고는 말하기를 자네의 비파 소리가 가장 미묘하네. 나를 위하여 두어 곡을 타게 하라 하였다. 또 마을 안의 상수로 나눴네. 몇을 데리고 걸어서 장이문 밖으로 나가 산속에서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 날이 이미 어두운 줄도 모르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성문이 이미 닫혔으므로 문 밑에서 한데 잠을 잤다. 과긴 역시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경박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전 취인 유수의 딸이 아들 곽임종을 낳았는데 계실인 권치중의 딸이 양운을 낳았으며 권치중의 아내 이씨는 양녕대군의 종의 처백에서 낳았는데 이씨와 같은 어미에게서 난 여동생인 사자 권덕영의 아내는 재종과 간통한 죄로 죽었다. 곽인의 처형인 현감 길수의 처는 엄탕한 행실이 있어 길수에게 버림받았고 늘 엄난하고 더러운 말을 하기를 좋아하였는데 곽인의 집에 들러 술에 취하면 자고 나에 처소를 가리지 않았다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조형이 아뢰기를 고산리의 군공에 대한 논상을 지나치게 그릅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요즘 관상가는 관원이 경점하는 것을 때를 어기므로 사경에 삼구를 치거나 삼경에 사구를 치니 매우 옳지 않다. 옛글을 살펴보면 어느 때는 어느 별이 보이고 어느 별이 어느 곳에 보이면 날이 밝는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천시에는 절로 그 도수가 있을 것이다. 관상감 제주와 김은기 등으로 하여금 천체가 운행하는 도수를 참가해 규포요 3건을 만들게 하고 하나는 대내에 드리고 하나는 정운에 두며 하나는 홍문관에 두어 천시를 살펴 금루의 착오를 바로잡으라 하였다. 경점은 북과 경가리를 쳐 쌀리는 밤의 시간이다. 하룻밤의 시간을 5경으로 나누고 1경과 5경은 3점으로 2경에서 4경까지는 5점으로 나누어 경에는 북을 치고 점에는 꽹가리를 쳤다. 금루는 궁중에서 시각을 알기 위하여 설치한 두각이다. 궁루라고도 한다. 성천시로 259관 성종 22년 11월 5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영안도 도 최철사 노사신이 치게 하기를 지난 10월 27일 온성에 살며 정벌에 종군한 올량합 야다호 등 6명이 와서 말하기를 올적합의 장수 아랑계와 한때의 동료였던 사람 61명 및 조선의 군사 50여 명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10월 17일에 울지령 동구에서 니마차 올적합 8명과 만나 싸웠는데 1인을 사로잡고 3인을 참수하였으며 4인은 달아났습니다. 이달 19일에 울지령을 넘어 올적합의 마을에 이식정 남지 떨어진 곳에 결진하고 이튿날 니마차 올적합 100인을 맞아 싸웠는데 장수 아랑계가 화살에 맞았으므로 우리들이 호위하여 데리고 물러왔습니다. 그런데 싸움터에서 100보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와서 부원수 이계동을 보았고 또 100보 떨어진 곳에서 물러나와 도원수 허종을 보았습니다고 하였는데 이날 제추들이 일에 때문에 빈청에 모였으므로 명하 이것을 보이며 이르기를 여기에는 의논할 일이 없겠는가 하자 모두 아뢰기를 당시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별로 의논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식정은 60리를 말한다. 일식은 30리이다. 성종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5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안호를 통정대부 예조 참의로 이평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김심을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김수손을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권경일을 통정대부 우승지로 남원을 통정대부 좌부 승지로 윤탄을 통정대부 우부 승지로 안침을 통정대부 홍문관 부재학으로 안팽령을 조산대부 수 사관원 사관으로 이일을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로 유호를 절충장군 충무위 사직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갔다. 성리대전을 가항하였는데 옛 성왕이 능히 간귀를 교화시켜 선량하게 만든 것은 끊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데 이르러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간귀한 사람을 임금이 능히 끊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변화하거니와 처음부터 거절하였다면 어찌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대제 임금은 함홍의 도량으로 아랫사람을 거느려야 합니다 하였다. 함홍은 만물을 용납함을 말한다. 간귀는 언짢고 해로움이다. 곧 간악한 사람을 이릅니다. 성조실록 259권 성종 22년 11월 6일 무인 세 번째 기사.